네, 그 알고리즘 수업 시간이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하긴 뭐 수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니까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힙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계속 그 소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소팅 얘기하고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은 뭐 했죠?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요? 아니, 기억나면 말을 해주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뭐 했죠? 네, 그 머지소트랑 퀵소트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머지소트랑 퀵소트도 이제 평균 시간 그 복잡도가 5의 n 로그 n이었는데, 뭐 세타의 n 로그 n이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n 로그 n에 동작하는 그런 힙소트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힙소트 얘기를 하려면은 힙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이거 녹음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여기 있고, 네. 힙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힙 자료 구조 배우신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힙 자료 구조 기억난다. 네.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래요? 안 배웠다. 안 배웠다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힙 다들 아시면은 오늘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힙소트랑 힙 자료구조랑 겹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그 자료구조에서 다뤘던 내용을 아마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힙소트는 힙 자료구조를 활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인데요. 힙이 뭔지는 방금 전에 다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힙 하면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고 하면 힙 속성, 그러니까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complete binary tree를 우리는 그 힙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맨 위에 가장 작은 값이 있느냐, 이제 가장 큰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맥스 힙이라고도 하고 민 힙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때 이제 민 힙은 각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민 힙이고, 맥스 힙은 각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는 맥스 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맥스 힙의 예시 하나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힙인 거 아시겠죠? 보시면은 모든 노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8이라고 하면은 88의 자식이 이제 85, 83이 있는데, 얘네 둘 다 88보다 작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왼쪽 트리에 있는 모든 값과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값들이 88보다 작습니다. 그죠? 여기 85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서브 트리랑 오른쪽에 있는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이 85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여기서도 7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그 왼쪽에 있는 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그 해당 노드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 조건을 이제 우리가 힙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특히 맥스 힙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맥스 힙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 시간에 그 포인터를 사용해서 트리를 구현을 해왔었는데, 그 포인터를 사용해서 트리를 구현하는 것보다 배열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트리를 아래 이제 배열에다가 이렇게 잘 맞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장 루트에 있는 88은 0번에 들어가게 되고, 이 88의 자식들은 바로 그 85, 83이 여기 1번, 2번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노드들이 쭉 연달아서 있게 되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애들이 쭉 연달아서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각 노드에 대해서 그 노드의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를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죠?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이 인덱스를 보면은 얘가 지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의 왼쪽 자식은 5고 오른쪽 자식은 이제 6이잖아요. 얘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어떤 노드 R이라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R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은 왼쪽 자식이고 더하기 2를 하면 오른쪽 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노드의 부모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얘는 지금 5번인데 부모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뭐 6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R이라고 하면 R 빼기 1 나누기 2의 플로어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 노드의 인덱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5번 해볼까요? 5번 빼기 5 빼기 1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2잖아요. 그럼 여기 2 바로 찾았죠. 얘도 마찬가지죠. 6 빼기 1 하면은 5잖아요. 5 나누기 2 하면은 2.5인데 얘를 플로어 하면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얘를 배열로 구현하는 게 아주 용이하다. 요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료구조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 혹시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 이해 다 잘 됐다. 이해됐다. 요거 다 알고 있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잘 모르겠다. 뭐야? 여러분들 손 고장났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다. 네. 문제 없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힙 자료구조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연산자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라이어리티 큐 배우면서 배우잖아요. 그때 배우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find max, 그러니까 max 값 찾기, 그리고 extract max,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 위에 있는 값을 지우고 다시 힙 구조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그걸 extract max라고 하고, insert는 그 힙 자료 구조에 값을 하나 넣는 거, 그죠? 넣는 거고, build 힙은 어떤 그 정렬되어 있지 않은 값들이 이제 배열 속에 주어졌을 때 이걸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게끔 변환하는 그 과정을 build 힙이라고 하는데, 요 build 힙까지 해서 총 이런 4가지 종류의 연산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제 find max의 경우에는 가장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근데 최대값은 항상 루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그냥 바라보는 거는 5의 1만에 되죠. 그죠? 그리고 extract max 할 거면은 최대값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complete binary tree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루트로 올린 다음에 시프트 다운이라는 연산을 쭉 실행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힙 자료 구조로 만들어지잖아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이따가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시프트 다운 연산 자체가 그 힙 자료 구조 안에 그 아이템의 수가 n개면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고, 트리는 2개씩 갈라지니까, 바이너리 트리니까 2개씩 갈라지니까 그 높이가, 하이트가 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n만큼만 비교 연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n만큼 시간이 걸리고, 값 넣기,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트리가 주어지면 트리의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값을 넣은 다음에 시프트 업 연산을 사용해서 자기 위치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기만 하니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거 안 하고 올라가기만 하니까 얘도 트리의 하이트만큼이 최대 연산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 n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빌드 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따가도 또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료구조 들었던 사람은 아마 그냥 세뇌당하듯이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빌드 힙은 무조건 세타의 n이다, 빌드 힙은 n이다, 빌드 힙은 n이다, 이거를 아예 그냥 세뇌를 시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혹시 저한테 자료구조 들은 사람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야? 나 수업 누구랑 했어? 아이씨. 네. 여기 5라고 썼는데 그냥 세타 n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아무튼 빌드 힙은 세타 n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오늘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막 만약에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이제 겁내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다 얘기 다시 할 거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트리에 값을 하나 넣는 게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n번 반복하면은 n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배웠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시프트 다운이라는 연산을 잘 활용하면은 요거를 세타의 n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곧 살펴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힙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제 힙소트 한번 봅시다. 힙소트는 그냥 힙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그 값들을 정렬하는 건데, 근데 힙 생각하면은 맥스 값이 항상 루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힙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extract max를 하면 그럼 이 트리는 여전히 힙 자료 구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속 뽑기만 하면은 정렬이 되겠네요. 그럼 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애를 계속 뽑는 거예요. 계속 뽑아서 배열의 맨 뒤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정렬이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처음에 이런 배열이 주어졌다고 하면 빌드 힙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힙 구조를 따르게끔 만듭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배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지금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extract max를 합니다. 그러면은 88이 뽑힐 거 아니에요. 뽑히죠? 그럼 걔를 배열 맨 뒤에다 갖다 놔요. 여기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힙일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또 extract max 하나 뽑아내면은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놔요. 여기 그죠? 갖다 놓고 얘를 또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게끔 유지를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아까 전에 그럼 그 빌드 힙은 뭐 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 맥스를 뽑아가지고 넣는 이 과정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extract max 하나가 로그 n이잖아요. 그죠? 로그 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뽑을 때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로그에 n-1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힙 구조 자체에 n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 복잡도는 로그 n 더하기 로그 n 빼기 1 더하기 로그 n 빼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n 로그 n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나요? 여기 전체가 개수가 여기까지가 n개잖아요. 그죠? n개인데 로그 n-1은 로그 n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n 로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말 되죠? 말 되죠? 네. 혹시 지금 말이 너무 빠르다, 지금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좀만 기다려 드릴게요. 없어요? 이해 다 돼요? 네, 좋습니다. 이해 안 됐는데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n로그 n입니다. 그죠? 근데 이 빌드 힙도 그냥 사실은 그냥 인설트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힙을 빌드를 해도 어차피 n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1, 그러니까 처음에 값을 넣을 때는 이제 1 한 번,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이제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로그의 1, 로그의 2, 로그의 3에서 로그의 n까지 더한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랑 복잡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n로그 n이고 여기도 n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은 어떻게 되죠? 5나 세타 씌우면은 어차피 n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n로그 n만의 동작을 한다. 그래서 수도 코드로 보면은 힙소트는 처음에 빌드 힙 한번 한 다음에, 그죠? 빌드 힙 한번 한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애를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시프트 다운 연산을 통해서 다시 그 힙 구조를 따르게끔 다시 바꿔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그냥 바로 받아들여지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기서 하나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맨 제일 큰 애가 없어진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이런 구조로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사용하는 그 연산 이름을 우리는 시프트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프트 다운. 시프트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시프트가 이제 채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요리할 때 막 채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들 보셨나요? 거기서 이렇게 막 감자 으깨고 이렇게 하잖아요. 감자 으깬 거 못 보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채잖아요, 그죠? 이걸 채를 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탁탁 치는 요런 거를 우리가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프트 다운이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프트 다운 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프트 다운은 뭐냐면은, 지금 요 트리를 보면은 트리가 전체는 힙이 아니에요. 전체는 힙이 아닌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는 두 개가 힙 맞죠? 힙 맞아요? 여기는 88보다 72랑 48이 작으니까 힙 맞죠? 여기도 85가 60보다는 크니까 힙 맞죠? 그 둘 다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자식으로 갖고 있는 이 6이라는 노드를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힙이 아니죠. 그럼 이때 요거를 요런 식으로 힙 구조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우리는 시프트 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 6이라는 노드를 얘가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를 쳐서 그 6이라는 노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다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의 힙이 있고 그 두 개의 힙을 자식으로 갖는 노드가 있을 때 여기서 시프트 다운 연산을 실행을 하면 그럼 하나의 힙으로 합쳐진다. 이게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시프트 다운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이해되시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수도코드가 아니라 그냥 코드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자세한 동작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서브 트리가 있고 이 노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노드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지금 얘의 자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두 개 중에 더 큰 애를 먼저 골라요. 여기서는 85죠. 그죠? 85죠? 그럼 85랑 이 해당하는 노드, 이 60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60이 8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이제 85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60이 여기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힙 맞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힙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원래가 힙이었기 때문에 얘도 힙이고 얘도 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기적으로 다시 시프트 다운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72랑 73 중에 더 큰 애를 고른 다음에 73이랑 60이랑 비교해 봤더니 60이 더 작네? 그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힙 자료 구조 완성된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시프트 다운이에요. 그럼 딱 봐도 연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느낌이 와요? 그냥 자기 위치에서 최대 리프 노드까지 그냥 비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높이, 하이트만큼 연산을 하게 된다. 근데 그 하이트는 노드 개수가 n일 때 로그 n.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은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 안 하고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그 while문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힙 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프트 다운 연산을 방금 배웠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다시 보면은, 먼저 이 80이랑 88, 그러니까 맥스 값 있잖아요. 이 맥스 값이랑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애의 위치를 수합을 먼저 합니다. 수합을 해요. 그럼 이제 얘는 이미 정렬된 값이라고 보고, 얘는 이제 따로 떼어서 보고요. 이제 나머지 트리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60이 이제 자기 위치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시프트 다운 연산을 통해서 자기 위치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봤을 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힙 자료 구조를 따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힙 구조를 따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요 85랑 48이랑 위치를 수합을 해주는 거예요. 수합을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까지 정렬된 애들이고 이 나머지가 정렬이 아직 안 된 애들이죠. 그럼 다시 요거를 시프트 다운 연산을 통해서 그 힙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도록 구조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요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수압, 시프트 다운, 수압, 시프트 다운. 이해되세요? 직관적이죠, 굉장히? 네, 요렇게 동작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그 힙소트 내용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지금 뒤에 얘기할 건 뭐냐면은, 이제 슬라이드 한 4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빌드 힙 있잖아요. 빌드 힙. 빌드 힙을 그냥 단순하게 인설트를 반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러면 nlog n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최적화를 해서 n만에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결국 이제 빌드 힙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주어진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가 있는데 얘가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값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그냥 이런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런 배열을 힙 프로퍼티가 만족하도록 이제 값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걸 하고 싶은데, 그냥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시프트 다운 연산을 뒤에서부터 반복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타 n이 나옵니다. 뒤에서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런 트리가 있어요. 이런 트리는 뭐냐면은 그냥 요 배열을 이렇게 트리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때 요 리프 노드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각각 하나하나마다 힙 자료 구조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노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이 방향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나씩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프 노드가 아닌 첫 번째 노드가 60이잖아요. 여기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60의 자식이 85 하나밖에 없는데 이 85가 60보다 크니까 위치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와서 이번에는 88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프트 다운을 하면은, 근데 얘는 지금 얘가 제일 크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힙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힙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57 노드를 기준으로 또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83이 57보다 더 크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고요. 그 다음에 73에서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힙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세타 n이 나옵니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구라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왜 세타 n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빌드 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설트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nlog n이 나오는데, 이 뒤에서부터 쭉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시프트 다운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 월스트 케이스의 세타 n이 나옵니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도 아니고 월스트 케이스의 세타 n이 나와요.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세타 n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냥 베스트 케이스가 언제죠? 이미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경우에 뒤에서부터 시프트 다운 해봤자 수업되는 게 전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나겠죠. 그러면은 n 나누기 2회 실행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수 시간 2 곱하기 n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인가? 아니네. 그럼 이거 그냥 된다고 치고 이 뒤에 슬라이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증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되거든요. 월스트 케이스에도 세타 n이고 베스트 케이스에도 세타 n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힙소트의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은 이 tn이 빌드 힙 하는 시간 세타 n 더하기 그리고 하나씩 뒤로 보낸 다음에 시프트 다운 하는 시간 n 로그 n 해서 결국에는 세타의 n 로그 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힙 그죠? 그래서 빌드 힙의 시간 복잡도는 세타 n 그리고 스왑 시프트 다운 하는 게 이제 n 로그 n 이렇게. 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퀵소트나 머지소트도 이미 훌륭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굳이 퀵소트, 머지소트 그죠? 굳이 힙소트를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은 정렬된 전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뭐 100개의 아이템을 찾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힙소트를 많이 써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가장 큰 100개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쭉 정렬을 하다가 100개까지 찾은 다음에는 얘를 더 이상 안 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힙소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힙소트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요 내용 왜 월스트 케이스의 세타 n인지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가 없나? 이거 선택이네. 어떻게 못하나? 페이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 아닌가? 복사가 된 건가? 인서트 페이지. 플레인. 뭐야? 됐다. 네. 이게 아닌데. 네. 네. 좀 이렇게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트리가 네. 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데 우리 그냥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트리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좀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리프 노드들의 맨 마지막 층에 이런 노드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애들의 개수를 그냥 n개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봐야 전체 노드의 수는 몇 개죠, 여러분들? 전체 노드의 수 몇 개예요? 리프 노드의 수가 n개라고 하면 얘가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면 그러면은 전체 노드의 수가 몇 개예요? 그죠? 2n-1개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이 n 가지고 세타의 n임을 증명하면 이 n-1 해도 얘도 세타 n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요거를 n이라고 두고 리프 노드의 개수를 n이라고 두고 그냥 증명을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됐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좀 그림을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네, 여기가 지금 n개고 얘네들은 연산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연산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연산을 몇 번 하죠? 여러분들? 비교 연산을? 한 번 하죠, 한 번? 근데 여기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가 n개라고 했으면은 여기에는 n 나누기 2개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 나누기 2개만큼 있는데 그때 비교 연산의 수가 한 번, 맞죠? 그리고 여기 노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은 여기엔 노드의 개수가 n 나누기 4개만큼 있는데, 그죠? 여기는 최대 비교 횟수가 리프 노드까지니까 2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쭉 틀을 크게 그렸다고 가정하면은 얘네들을 다 합산하면은 그게 연산량이잖아요, 맞죠? 요거 여기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요걸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1 더하기 n 나누기 2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n 나누기 2의 3승 곱하기 3 더하기 n 나누기 2의 4승 곱하기 4 점점점 더하기 n 나누기 2의 k번까지 반복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k 이렇게 맞죠? 얘잖아요. 이게 지금 빌드 힙 하는 시간 복잡도잖아요, 맞죠? 요건데 여기서 k는 몇이 돼야 될까요? n 나누기 2의 k승이 1이 될 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건 지금 n이 어떤 2의 k 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n은 2의 k승 이렇게 되니까 k는 로그 n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써서 n 나누기 2의 로그 n 곱하기 로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요건데 얘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n 곱하기 n이 다 있으니까 2의 1승분의 1 더하기 2의 2승분의 1 2승분의 2 더하기 2의 3승분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로그 n승분의 n 로그 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최대값이 2예요. 믿겨지지가 않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얘를 우리가 s라고 하면 s는 지금 요거 지금 1 나누기 2의 1승 더하기 2 나누기 2의 2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로그의 n 나누기 2의 로그의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s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한 칸씩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로그 n분의 로그 n 빼기 1 더하기 2의 로그 n 더하기 1분의 로그의 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두 개 빼줘요. 두 개 빼주면은 2분의 1의 s는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빼면은 2의 로그의 n분의 1 빼기 로그의 n 2의 로그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요거 최대가 몇이죠? 아니다, 일단 s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양변을 2를 곱합시다. 그럼 s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로그의 n 빼기 1분의 1 빼기 2의 로그의 n 로그의 n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얘 봤을 때 지금 얘가 맥스가 2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뭐죠?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요거 무한히 가도 몇이죠? 무한히 가도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왜냐면 1-r분의 초항 이렇게 하면은 2잖아요 얘가. 이제 무한등비급수 하면은 얘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잘리면 2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요 그림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처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은 결국 이만큼 채워진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2예요. 그리고 얘도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죠? 얘도 2의 로그 n 양수잖아요. 로그 n도 양수죠? 그럼 2 빼기 어떤 양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위에서 봤을 때 n 곱하기 여기 s였잖아요. 지금 얘가 n 곱하기 s인데 이 s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s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맞죠? 그래서 세타의 아이고 뭔 소리야 2n 왜 맞다고 끄덕끄덕했어요. 틀렸는데 네,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세타의 n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요 시프트 다운 연산을 사용해서 뒤에서부터 반복 적용을 하면은 워스트 케이스에도 세타의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뭐 에버리지 케이스 분석할 필요 없겠죠? 에버리지 케이스 분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세타의 n입니다. 왜냐면은 베스트 케이스일 때도 세타 n이고 워스트 케이스일 때도 세타 n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세타의 n, 세타 로그의 n 두 개를 더해서 n 로그 n이 되는 그런 힙소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나요? 어렵지 않죠? 아, 너무 쉬워서 혹시 집중이 안 됐나요? 네. 질문 없어요? 지금이 13분이거든요. 아, 잠깐만. 녹화 중인데. 네, 지금 시간이 그런데 30분 남았거든요. 뭐 할까요? 저랑 테트리스라도 하실래요? 네, 일찍 끝낼까요? 에이씨. 질문이 없어. 네. 네, 오늘도 제가 그 수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